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일단 분위기 좋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일단 상승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추세를 일단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연속적인 상승과 같은 내용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또 다음 주에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00포인트를 넘기게 된다면, 다음 주니까 이제 다음 달이겠죠. 5월 달에는 이제 2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악재들이 사그라드는, 또 이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이제는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보복 소비주, 그 다음에 IT 이런 종목들 주의하라, 주목해서 쳐다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죠. 기관과 개인들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대립구도였죠. 기관은 올라가면 개인은 내려가고, 개인은 올라가면 기관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대립구도였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아침에 매도가 있었는데 오후가 들어가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런 모양새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수가 보기 좋아요. 네, 일단 61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래쪽 꼬리 쭉 달고 올라가는 모습. 이게 오후에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전 동안에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졌거든요. 그 다음에 슬슬슬 올라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죠. 이게 지금 시간이 11시부터인데요. 이 11시부터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점에서 어떤 그 주체들이 매수를 해왔던 것인가, 잘 보세요. 아침 시점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11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슬슬슬 올라오더니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연기금의 매수 동향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제가 장중 시황 이야기 드릴 때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던 양상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그 다음에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많이 줄었죠. 네, 아침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나오면서 12시 넘어서까지 매도가 계속 확장되는 양상이었는데 막판에 쫙 당기는 모습이었어요.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죠? 단기적인 시장 동향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보면 시장이 왠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날 올려놨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털어먹었는데 가만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판에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순매도가 매수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의 폭을 많이 줄여주게 되면서 기관에게 힘을 보태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들 매수가 순매수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일괄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장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이 물량들을 이런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연기금 쪽에서 받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이런 형태로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 양상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판에는 이제 매도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1시 넘어서 거의 2시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매도가 연결되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1271억, 코스닥이 1242억,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개별적인 변동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변화를 어떻게 겪었겠느냐,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이 이런 그 장중 급락세로 좀 연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을 거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가고 싶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야.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세게 들어간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모양새 보면 아침에 후루룩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세게 때려놓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역부족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에서 조금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아래쪽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역배열이 아니죠. 이제 음봉의 형태로 하락 마감이 된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세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기관들이 받치는 모양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이것은 연기금이 일단 받아주는 모양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받아준다는 것은 지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는 요 과정을 그냥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변화가 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냥 힘이 센 주식들, 강한 주식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은 도대체 오늘 뭘 샀을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기관들 한번 볼게요. 연기금 쪽 먼저 살펴볼게요. 연기금 쪽 살펴보게 되면 순매수가 SK하이닉스, 현대차 아마도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매도가 좀 들어갔네요. 연기금은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 쪽도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레버리지,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 쪽의 수급동이 어떻게 바뀌었었죠? 네, 마지막에 확 튀어올랐잖아요. 마지막에 금융투자 쪽이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확 튀어올라가는 모습은 뭘 의미하면 되겠습니까? 확 튀어올라가는 모습은 네, 내일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시란 말입니다. 내일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치고 들어온 금융투자의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 내일은 올라갈 것 같아.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사보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이제 인버스 쪽에도 투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요거는 뭐 이제 별도의 문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금융투자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반등 또는 하락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쪽은 일단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고 인버스는 매도를 쳤죠.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는 보지 않는다.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금융투자가 근데 이렇게 개입을 하고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단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관들 전체로 모양새를 보게 되면 네, 레버리지.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그 부분들이 많이 입김을 작용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 매도가 나가는 부분들, 이거는 연기금 쪽에서 입김이 좀 들어갔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뭘 했을까요? 네. 화학주, 정유 섹터 쪽을 매도를 좀 쳤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줍니다. 기관들이 덜어낸 것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형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대형주, 일단 매수는 좀 해야 되겠는데 대형주 쪽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지금 둘 다 순매도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또 코덱스 200,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매수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장에서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수는 버텨야 되겠다. 지수는 버팀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지금은 그냥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그렇다고 딱 받아준 것도 아니고 시장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사보고 저것도 좀 사보고 또 팔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은행주 쪽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찔러보는 자금들은 대부분이 액티브 자금이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 성격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찔러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최근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매도보다는 일단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부담감을 줬던 것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막 양분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일단 매도를 치고요. 인버스를 샀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도 이런 양상은 뭐 오전 동안에 많이 떠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장 후반에 이제 팔아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 집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들을 받아가는, 아마도 이제 그 원유 선물 상품 쪽에서 이제 원유 그 에너지 섹터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원유 선물 상품에 대해서는 뭐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형태, 그런 모습들이 이제 S-오일 쪽으로 집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S-오일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이런 그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외국인들은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방,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걸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방 쪽으로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상방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좀 양분화되는 모양새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굉장히 얕게 들어가고요. 바로바로 쳐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시에 대한 전망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다음 달 5월 달에는 2000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5월 달 코스피 지수의 예상 범위가 1700에서 2000, 1700에서 2000이면 근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네, 이런 거 나도 하지 않을까요? 네, 이 범위라고 하는데, 그럼 뭐 1500에서 2500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거보다도 사실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예측을 하려면 좀 더 이제 강력한 예측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2000포인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요. 저항이 좀 두껍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팩트만 좀 생각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패턴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한 이유가 지금 해소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 그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해소는 되었지 않지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솔솔이라도 상승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저항은 그냥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저항대에 대해서 이제 물렸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본전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저항대는 분명히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뭐 그게 다음 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다음 달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도 2000포인트 돌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돌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다시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상황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확신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뚫린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000포인트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2000포인트를 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쪽 더 많이 그렇게 상승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수혜 업종들 좀 보면은 이제 보복 소비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복 소비. 여기에 대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돈을 쓰고 싶은데도 쓰지도 못하고 막 집안에 갇혀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사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복 소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매출이 줄었었던 유통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IT 부품 쪽에서 뭐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요. 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테크
재택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온라인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있겠고요. 또 IT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또 비대면 IT 서비스 모든 것들이 다 이 IT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호황을 누리지 못했던 기업들도 슬슬 이제 실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는 200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예측들이 반갑죠.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꺾인다 그러면 여기 주가가 꺾이는 것에 대한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따른 그런 상승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요. 시장 어쨌든 잘 가고 있잖아요. 1%가 오르든 0.5%가 오르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상방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달에 2000포인트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뭐 물론 넘어간다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충실하게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감 시황도 그렇게 나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 시간 즐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